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지는 징조에서 얼굴과 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얼굴과 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면은 내가 운이 좋아지는 그러한 징조가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운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겠지만 운이라는 것은 바란다고 좋은 운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나쁜 운도 오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운의 변환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지혜 있는 선현들이 많이 제시해 왔고 현재도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굳은 각오로 처음에는 할 것 같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운을 상승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법들을 내가 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수히 좋은 말씀이 많아도 가난과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현의 말씀이나 종교나 좋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독특한 운명 구조가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몸과 얼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몸의 변화입니다. 보통의 체격을 가진 사람이 살이 붙기 시작하는 경우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원래 체중에서 2, 3kg 정도 보기 좋게 살이 찌기 시작하면 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살이 찐 사람이 더 살이 찌는 것은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이 찐 사람이 더 살이 찌는 것은 우리가 비라고 합니다. 비. 이 비라는 것은 뭐예요? 살이 너무 찐 상태를 우리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찔 비, 뚱뚱할 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이 너무 찌게 되면 살이 뭐냐면은 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이 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운이 갑니다. 그리고 침체되는 것이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이 살이 쪄도 살이 근육을 동반해야 됩니다. 즉 탄탄하고 탄력 있는 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비가 된 사람들은 인위적이라도 살을 빼야 운이 좋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운이 피어나기가 힘듭니다. 평소에 살이 잘 먹지 않았어도 살이 오르는 사람은 그것도 갑자기 살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2, 3kg 정도 평소보다 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후라고 합니다. 후. 두터울 후자죠.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아도 보기 좋게 변하여 후중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이 갑자기 찌는 거
또 살이 찌었던 사람이 더 찌는 거, 이런 것은 비라고 그래갖고 좋은 게 아니고, 살이 탄력 있게 보기 좋게 이렇게 두텁게, 그것도 많이 찌는 것이 아니고 한 2, 3kg 정도 쪄서 보기가 좋은 그런 상태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걸어 다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걸어 다닐 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느냐 고개를 들고 다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정시하여서 힘있게 걸어야 합니다. 특히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운이 없어지거나 운이 침체됩니다. 절대로 운을 개척하려면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옛 관상 고서에 몸보다 머리가 먼저 나가면 평생 남의 심부름이나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본인도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한 것으로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운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을 상승시키려면 절대로 이 고개를 들고 다니시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운이 쇠퇴합니다. 셋째로는 신기색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색이라는 것은 피부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색은 몸 전체의 피부색을 말하지만 특히 얼굴의 색깔, 빛깔이 중요합니다. 얼굴 색깔은 운에 좋고 나쁨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므로 기상예보와 같이 운의 예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얼굴색이 맑고 밝으면 운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색이 밝고 어두운 것은 내 맘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얼굴색이 어두우면 좀처럼 운이 트이질 않습니다. 얼굴색이 어두우면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이 일을 벌리거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앞장서서 나대면 꼭 실수를 하여서 남의 비판을 받거나 크게 낭패를 보아 좌절을 하게 됩니다. 얼굴색이 어두운 것은 얼굴을 닦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색을 빨리 없애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얼굴색이 어두운 것은 얼굴 바탕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검붉은 색이나 푸른기가 나는 어두운 색이나 핏기가 없는 흰 얼굴이나 어두운 황색 등을 말합니다. 초보자들이 볼 때에는 처음 보면 얼굴이 좀 밝지 않고 우중충하고 그늘해진 것 같은, 꼭 때 묻은 얼굴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관상학적인 전문 용어로 색채라 합니다. 색채. 다시 말하면 이 색채라는 것은 색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색을 좋게 하는 방법은 고급 화장품을 잘 바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운이 안 좋은 사람은 화장품을 발라도 잘 스며들지 않고 뜹니다. 옛말에 분이 잘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는 일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일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색을 좋게 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 방법은 첫째로
명상이나 정신 수양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의사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러면 사회생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술을 먹는다거나 혹은 여자들은 수다를 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 먹고 수다 떨기는 스트레스 해소는 어느 정도 되나 부정적 작용도 많아서 술 먹으면 우선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수다 떨고 말이 많아지면 구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편식하지 말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넷째로는 베풀고 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베풀고 살아라 하면은 꼭 돈이나 어떤 물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소 띈 얼굴과 따뜻한 말 한마디, 봉사정신 등 돈 안 들이고 베푸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음악이나 여행, 자기 나름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이 좋으면 육체 건강도 좋아져 혈액이 맑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기를 바라는 사람은 잘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도 문제이지만 관상학적으로는 특정 부위의 얼굴색이 나쁜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이 중앙 부분과 이 변두리 부분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중앙 부분, 이 중앙 부분과 이 변두리 부분. 이 중앙 부분에는 이마 중앙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관상학적으로 중요한 인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당을 잘 모르시는 분은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을 관상학적으로는 인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가 중요한데 코에서도 이 콧꽃 이 부분을 준두라고 합니다. 준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 부위에서는 얼굴의 중앙 부위에서는 이마의 중앙 부분과 미간 그 다음에 코끝인 준두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코끝과 코끝 준두와 미간은 기의 발생처이자 귀결처입니다. 그래서 미간은 주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자기 뜻, 소망의 성사를 보는 것이고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두는 뭐냐면 코끝은 재물의 출입, 좋은 재물이 들어오느냐 혹은 재물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주로 보게 되고 이마의 중앙 부위는 귀인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미간에 색이 밝고 윤기가 있으면 일이 풀리고 순조로우며 이게 미간의 색이 어둡거나 윤기가 없으면 일이 막히고 잘 안 됩니다. 또 준두의 색깔, 코끝의 색깔이 좋으면 황색이나 홍색으로 밝게 빛나면은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둡거나 그렇지 않으면 붉거나 이렇게 색깔이 좋지 않으면 재물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색이 좋으면은 주위에 도움이 많고, 색이 나쁘면 주위에 도움이 없고 인기가 없습니다. 보통 색이 좋은 곳은 윤기 있는 황색이나 윤기 있는 홍색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의 색은 모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위도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가, 중앙 부위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얼굴의 주변 부위는 이렇게 눈썹과 눈가의 사이 이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쪽을. 첫째로 이렇게 눈썹과 눈의 끝부분 그를 보는데, 이거 여기는 뭐냐면 재물복과 애정운을 주로 봅니다. 재물복을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보다는 이 좀 횡재수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로 횡재수를 의미하죠. 여기가 밝고 윤기가 있으면 재물복과 애정운이 좋고, 어두우면 받을 재물복이 없고 애정운도 안 좋습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는 이 광골 부위를 얘기합니다. 광골 부위. 이 광골 부위는 대적인 사회적인 인기를 많이 보는 것인데, 그래서 외부적인 일의 성사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광골의 색깔이 밝고 좋으면 이렇게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데, 여기가 색깔이 안 좋으면은 구설시비 등 장애가 따르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뺨에 이 귀 밑에서 이 턱까지 요 부위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요게 뺨의 옆부분이겠죠. 그 뺨의 옆부분 귀 밑에서 아래 턱까지 고기에 해당하는 것을 관상학적으로는 현벽이라고 합니다. 현벽. 한마디로 옆에 얼굴이죠. 현벽이라고 관상학적으로 그러는데, 이곳이 색이 안 좋거나 검붉은 색이면 백수가 되거나 망합니다. 특히 건강상으로도 대장질환에 걸릴 염려가 많으니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지금은 이제 신기색에서 색을 받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기를 봅니다. 기와 색의 차이점. 색은 겉으로 어떠한 색깔을 지니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기를 보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얼굴을 볼 때 색깔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보통 모르는 사람도 잘 알 수 있는데, 그 기를 보는 법을 웬만한 관상학자도 잘 모릅니다. 그 기운. 그런데 기를 보는 방법이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보통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윤기가 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윤기가 있는 것의 그 상황, 그것을 말로만 그러지 잘 모르면 어떤 것이 윤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이 기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윤기가 아닙니다. 이 잘못하면 속기가 쉬워요. 일단은 그 기가 있다는 사람은 그 부위에 윤기가 일단 돕니다. 근데 윤기가 난다는 것은 밝게 기가 발생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그 윤기가 있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피부가 아주 조밀해집니다. 고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어떤 얼굴에 피부에 얼굴 피부에 뭐 작은 여드름이나 혹은 어떤 뭐 작은 구멍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메꾸어질 만큼 피부가 아주 조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기운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것을 갖다가 비유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식물 같은 거 길러보시죠. 식물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때는 그 잎사귀를 한번 보세요. 그 잎사귀가 굉장히 생기가 아주 좋고 굉장히 아주 기운이 방사되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잎사귀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병이 들었다든가 나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잎사귀의 기운이 벌써 약해지고 말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도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초보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얼굴이 보기 좋게 번들번들하게 우리가 보통 그런 것 같다 개기름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윤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윤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그 지저분한 기운, 좀 검은 기운이 번들번들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신수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관상학설도 이런 곳에서 많이 속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나쁜 기운입니다. 이것은 패망의 기운이에요. 대개 이런 얼굴을 기색을 가진 사람은 대개 사기꾼이거나 겉만 그럴싸하고 내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기운이 발동이 되어갖고 좋은 기운은 피부가 아주 촘촘해지고 맑고 싱싱한 기운이 발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가 안 좋은 사람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버짐 같은 것이 있거나 밝고 싱싱한 기운이 없고 탁하고 어두운 기운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색을 보는 부위처럼 세부적으로 보는 법이 다른데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아까와 똑같은 동일한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초보자들은 얼굴을 딱 봤을 때 피부가 좋고 싱싱한 기운이 있으면 피부가 윤기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운이 좋아집니다. 피부에 윤기가 없고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기체라고 그럽니다. 기체. 다시 말하면 기가 체했다, 기가 막혔다 이런 것을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가 되면 만사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게 신이 중요한데 신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이 촛불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촛불로 보면은 이 초는 이 촛농이 기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촛농이 기름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거가 뭐냐? 요게 정입니다. 정. 정. 여기는 정에는 선천적인 정이 있고 후천적인 정이 있습니다. 이 선천적 정은 뭐냐면은 원기라고 해서 타고난 자기가 출생할 때 타고난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후천적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후천적으로 몸의 기운을 기르는 것을 후천적인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로 비유할 때는 이 초가 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이 좋으면은 이렇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불길이 일어나죠. 요것은 뭐냐면 요걸 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기운이 방사가 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그런데 이 기운이 방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기운이 방사가 되지 않습니까? 기운이 방사가 돼 갖고 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밝아진다. 이것을 요 상태를 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 그래서 정이 강한 사람이 기운이 좋은 거고 또 기운이 강하면은 신이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신이. 그래서 이 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신을 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눈빛입니다. 눈빛. 신이 좋은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따뜻하며 위험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따는 눈을 부라리고 그래서 뭐 위험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주 화기 있게 이렇게 눈을 떠도 거기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빛이 없는 사람은 동태눈 같으면 운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예를 들어서 기색이 좋지 않다 하여도 눈빛만 살아있으면 힘들어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이 강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런 개기름으로 번들번들한 게 아니고 속에 이 피부 속에서 피부 밖으로 이렇게 싱그러운 기운이 싱싱한 기운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강해지면 신이 되는데 기가 강할수록 신이 왕성해지면 눈이 반짝이기도 하지만 얼굴 전체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보는 사람이. 또 세 번째로 더 운이 좋으면 이건 얼굴에서만 이 신이 방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 전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아우라라고 하는데 아우라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아우라라고 하는데 운이 좋을수록 아우라의 질과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혹은 재벌 등 유명 인사 등을 보십시오. 아우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털의 윤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털은 머리털과 눈썹과 수염인데 오늘날 수염은 잘 안 들리니까 머리털과 눈썹을 주로 보는데 머리털이나 눈썹이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맑고 싱싱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머리털이나 눈썹이 어두워 보이고 마르고 버짐이 생기고 비듬이 있게 되고 지저분하면 운이 막히는 것이니까 머리털과 눈썹을 잘 닦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귀의 색깔입니다. 귀의 기색이 아주 중요한데 귀의 색은 보통 붉거나 흰 것이 좋은데 항상 주장하는 것은 색보다도 기입니다. 즉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색이 좋아도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윤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의 기색은 얼굴의 기색보다 더 중요합니다. 얼굴의 기색이 아무리 좋아도 귀의 기색이 안 좋으면 좋은 얼굴의 기색운이 석 달을 못 갑니다. 그러나 얼굴 기색이 예를 들어서 어둡고 침침하다 하더라도 귀의 기색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의 기색은 나쁜 것은 어둡고 윤기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볼펜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실줄이 검게 있는 것은 작든 크든 안 좋아서 운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맑고 밝고 종처럼 여운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나 혹은 작거나 시끄러워갖고 듣기 거북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는 패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이 많거나. 특히 목소리가 작아서 기어 들어가거나 하면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번째로는 손의 색깔입니다. 얼굴 기색이 나빠도 손의 기색이 좋으면 기세가 회상합니다. 얼굴 기색이 좋아도 손의 기색이 나쁘면 좋은 운도 3개월을 못 갑니다. 우선 손바닥의 색깔이 피를 뿌린 것처럼 붉은 기운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운이 왕성한 것입니다. 손바닥이 건조하고 말랐거나 푸른 힘줄이 보여갖고 푸르딩딩하거나 특히 손에 냉기가 있으면 운이 막히어서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하더라도 손에 온기가 있어야지. 손이 차갑다 이러면은 운이 잘 피질 않습니다. 또 손가락 끝에 이 손가락 등을 잘 보십시오. 손가락 등 끝에서 손등을 볼 때 손가락 끝, 즉 손톱부터 손가락 등이 밝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손가락 끝등이 어두우면 장애나 애로가 있어 갖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손을 보는 것은 결실입니다. 결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얼굴색도 중요하지만 더 집약적으로 보면 귀라든가 귀의 색깔이라든가 혹은 손의 색깔이라든가 눈썹이나 이런 색깔만 봐도 그 사람이 운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운을 상승시키는 행복한 운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